공익제보자, 공익신고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권 일각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를 기밀 유출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협박이냐 으름장이냐라며 반발하고 있는 그 가운데 오늘 이 톱뉴스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톱뉴스 제목은 이겁니다. 김학의 공수처 1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검찰이 수사 중인데 검찰 손 떼라. 공수처가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권익위마저 그렇다면 공수처로 옮기는 게 맞지 라며 맞장구를 쳐서 논란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가 종이장을 뒤집듯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익신고자의 주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동아일보가 이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에서도 이 보도된 기사 내용과 의혹의 의미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권익위가 입장을 번복했다? 무슨 얘기일까요? 박범계 장관의 발언이 영향을 주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공익신고자 A씨가 권익위에 김학의 전 차관에게 내려진 출국금지는 사실상 불법이다 라는 구체적인 제보를 1월 4일부터 총 5차례나 권익위에 신고를 했다. 그런데 5차례 모두 다 묵살당했다라는 게 공익신고자의 주장입니다. 1월 4일, 1월 6일에 1차, 2차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권익위의 답변은 공익신고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가 이 건은요 경찰과 검찰에게 분리해서 각각 좀 수사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오히려 공익신고자가 그때 당시 경찰, 검찰 쪼개지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진다. 이건 함께 봐야 된다. 이거 공수처의 수사 의뢰를 원한다. 라고 주장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 당시 권익위가 선생님, 공수처는 출범만 해도 수개월 소요가 예상돼서 이 공수처에서 보기엔 어렵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다라는 게 공익신고자의 주장입니다. 1월 15일과 20일에 추가 신고를 합니다. 수원지검 특수팀으로 자료를 좀 넘겨주십시오. 그게 타당합니다. 라고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요청을 했는데 권익위가 제보 자료를 검찰에 보내지 않았다는 게 공익신고자의 주장. 결국 공익신고자가 직접 수원지검에게 자료를 줬다. 어떻게? 택배로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제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사건은 공수처로 옮기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자 바로 하루 만에 권익위가 공수처의 수사를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고 입장을 냈다는 겁니다. 공익신고자 측은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이렇게나 입장 변화가 잦아서야 되냐? 납득 안 된다라고 반발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권익위원회는 동아일보 기자의 취재에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이다. 무입장이 입장이다. 라는 아리송한 답변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그간의 과정을 굉장히 숨가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컨대 지금 뜨거운 논란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현 정부의 불법성 의혹에 대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검찰 손떼 이건 공수처가 할 거야 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큰 논란인데 자 이런 상황 맥락 속에서 공익신고자가 권익위가 5차례 신고를 묵살했고 급기야 공수처는 안 된다라고까지 했는데 박범계 후보자 발언 이후에 말을 바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굉장히 지금 파장이 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권익위가 꼭 공익신고자의 신고를 묵살했다. 이런 표현은 약간 좀 과도한 것 같고 어쨌든 공익신고자 여러 차례 신고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권익위랑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권익위도 처음에는 공수처로 그러니까 신고자가 오히려 처음에 이것을 공수처로 보내서 공수처에서 한 번에 이제 수사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했을 때 권익위가 오히려 먼저 거절을 했다는 아니 먼저 그건 부정적을 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수처 누구나 알다시피 지금 출범 초장만 지금 임명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출범까지 앞으로 최소한 2달은 걸릴 것이다. 그러면 3월에나 공수처가 재활동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수사를 2달이나 이렇게 미루자는 건 어떻게 보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말자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권익위도 굉장히 공수처로 이 사건을 이첩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걸 냈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래서 수원지검의 특별수사팀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번에 신고자가 그러면 수원지검으로 이 자신의 신고자를 보내자라고 했을 때 오히려 공수처가 그런데 신고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신고자가 택배를 통해서 자신의 신고 서류를 내용들을 다 수원지검에 보냈다는 거죠. 아니, 잠시만요. 권익위가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다, 공수처가 아니라 라고 답변을 줬다면 왜 그 자료를 검찰에게 권익위는 넘겨주지 않은 겁니까? 그때부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권익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본인의 업무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 내용이 제대로 수사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국가 권력기관들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권력기관들로 인해서 왜곡되지 않는지를 감시하는 게 권익위의 가장 큰 역할일 텐데 그 역할을 해야 할 권익위가 오히려 수사를 촉진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이제 수원지검에 보내지 않았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박범계 후보자가 여러 여권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이제 공수처로 보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권익위가 그러면 공수처 이첩을 검토하겠다라고 자료를 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권익위라고 하면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고 공익 제보의 내용이 제대로 조사될 수 있도록 그것을 촉진해야 하는 게 본인의 역할인데 오히려 여권의 주장에 휘둘린다 이렇게 이제 의혹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누가 보더라도 지금 공수처 이첩이라는 게 공수처 출범까지 한 2달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그 2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게 과연 공익에 부합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물론 이제 권익위는 여러 판단할 수 있겠지만 사실 공수처로 수사를 이첩하는 건 법무부 장관의 권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권이 압박을 하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것을 옳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니까 권익위가 거기를 다시 거두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만드는 게 과연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려는 건지 아니면 이 사건을 오히려 왜곡하려는 건지 그런 의혹을 오히려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권익위가 제보자의 제보를 묵살했다기보다는 제보자의 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의혹이 더 본질적인 셈인데 애초에 권익위가 이 제보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였는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 후보자의 이 발언 다음 날 권익위가 말을 뒤집었다는 겁니다. 김학의 사건, 이 사건 검사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공수처 이첩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공수처 차장을 비롯해서 공수처 검사 인선 작업에 돌입을 했고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습니다. 과연 이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해외 도피에 어떻게 누가 연루가 됐는지 또 여기서 어떤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수사 대상이다. 소위 공익제보 여부의 문제, 또 수사자료 유출의 문제, 출국에 대한 배후 세력까지 포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